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쓴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엄마라는 단어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지긋지긋하고 치가 떨린다고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사람마다 제각각 모두 다르므로 엄마 역할을 하는 건 역시 모두 다르겠죠? 하지만 아무리 다르다고 해서 세상에 이런 엄마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아빠는 제가 15살이 되던 해 몸이 편치 않으셔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빠를 잃고 그 뒤로는 엄마와 남동생 이렇게 셋이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쭉 쳤기 때문에 대학을 피아노 특기생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엄마께서 반대하셨어요. 아빠 없이 나 혼자서 너희들 키우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피아노는 무슨 피아노야? 그게 돈이 한두 푼 드는 줄 알아? 우리 집안 형편 뻔히 알면서 너는 맞으란 게 왜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어? 뭐라도 해서 살림에 보탬이 될 생각을 해야지. 바보같이 피아노만 생각할 때야? 엄마는 그렇게까지 뒷바라지 해줄 능력도 돈도 없으니까 잔말 말고 적당히 공부만 치고 빨리 취업할 생각이나 해. 알았어? 그래도 어릴 때부터 피아노만 생각하면서 컸는데 하루아침에 피아노를 접으라고? 내가 대학교 가서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면 되잖아. 다른 엄마들은 어떻게든 뒷바라지 해준다는데 엄만 왜 그래? 나 피아노 말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이야. 너 엄마 말 뭐로 들었어? 우리 집 형편에 내 피아노 뒷바라지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 아르바이트는 무슨 아르바이트야. 하루빨리 돈 벌어서 우리 집 살릴 생각해야지. 내 딸이지만 얘가 이렇게 철이 없을 줄은 몰랐다. 아무튼 엄마는 분명히 말했어. 피아노 접고 빨리 취업이나 하라고. 네 아빠가 돈 없어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은 건 몰라? 그놈의 돈만 있었어도 너희 아빠 그렇게 죽진 않았어. 이게 다 돈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너도 마음 독하게 먹어. 사람은 돈이 있어야 하는 거야. 엄마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어릴 때부터 평생을 쳐오던 피아노를 포기하고 그만해야 한다는 현실에 저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마냥 제 고집을 피울 수는 없었죠. 엄마 말씀대로 우리 집 형편은 어려웠습니다. 희귀병에 걸린 아빠는 보험이 제외된 병명으로 보험금 한 푼도 받지 못하셨어요. 그렇다 보니 집도 팔고 빚만 지게 됐죠. 아빠가 돌아가시고 받은 보험 금액은 전부 빚 갚는 데 들어가서 남은 우리 세 식구는 허덕이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엄마는 제게 어쩔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거겠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를 상고로 가게 되었고 졸업하자마자 학교와 연계된 증권사에 취직했습니다. 제 취업 소식을 들은 엄마는 그 누구보다 기뻐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딸 장하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렇게 떡하니 취업을 다 하고 대학교 가는 친구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 너는 먼저 사회 나가서 자리 잡는 거야. 남들보다 돈도 더 빨리 모을 수 있고 얼마나 좋니? 앞으로는 이 엄마가 다 관리해 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일만 열심히 해. 알겠지 우리 딸? 내 월급을 엄마가 관리한다고? 그럼 네가 다 관리하려고 했어? 너는 아직 어려서 돈 관리할 줄 몰라. 세상 물정 모르는데 돈 모으는 게 쉽겠어? 그리고 다른 집들은 자식들이 다 부모한테 맡긴다는데 너는 이 엄마 못 믿는 거야? 정말 서운하다 서운해. 아니, 엄마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엄마가 관리한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냥 해본 말이었어. 그런데 엄마 말대로 돈 관리할 줄 모르는 나보다는 엄마가 더 잘하겠지. 앞으로 월급 타는 거 다 엄마한테 맡길게. 엄마가 알아서 잘 관리해줘. 그렇게 저는 일을 하고 매달 받은 월급을 고스란히 모두 엄마에게 맡겼습니다. 무려 10년을 말이죠. 엄마는 10년 동안 제 월급을 받으시고 잘 관리해 주시는 듯 했어요. 돈이 얼마큼 모였는지 물어볼 때마다 알아서 잘 관리하고 있으니 늘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를 믿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직장 생활하던 저에게 남자친구가 생겼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 엄마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엄마는 결혼을 축하해 주시기는커녕 요즘은 다들 늦게 결혼하는 게 추세인데 뭐 이리 빨리 가냐며 제 결혼을 말리는 겁니다. 아니, 내 나이가 몇인데 벌써 결혼이야? 결혼 일찍 해서 뭐가 좋다고? 엄마, 내 나이 적지 않아. 여자 나이 30이면 결혼할 때 됐지 뭐. 이게 이른 나이면 도대체 내가 몇 살에 결혼해야 하는 건데? 난 나이 들어서 결혼하고 싶지도 않고 아이도 조금이라도 젊을 때 낳고 싶어. 남자친구랑은 이번에 결혼하기로 이야기했으니까 그런 줄 알아. 참, 그래서 말인데 그동안 모은 돈 얼마 정도 돼? 네 월급으로 모아봤자 뭐 얼마나 되겠어? 에이, 아무리 내 월급이 적다고 하더라도 10년 동안 꼬박 모았는데 적을 리 없잖아. 내 남자친구는 능력도 없니? 남자가 오죽 못났으면 여자한테 결혼 비용을 받아? 여기서 내 남자친구 이야기가 왜 나와? 그리고 엄마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능력 없지도 않아. 돈도 많이 모아놨고 회사에서 집 마련 목적으로 돈 빌려준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자가 1금융권보다 훨씬 싸대. 남자친구가 집은 해결한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내 돈으로 해야지. 안 그래? 제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무언가 심각한 표정으로 골똘히 생각하시더니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에 고이 넣어둔 통장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제게 건네주셨죠. 저는 들뜬 마음으로 통장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까무러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왜 통장 잔액이 이것뿐이야? 이거 내 돈 관리하던 통장 맞아? 남아있는 돈이 이것뿐일 리가 없잖아.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엄마는 놀라서 되무는 제 얼굴을 보지 않으시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씀하셨습니다. 실은 그동안 얘가 엄마한테 준 월급 모으지 못했어. 엄마가 너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그동안 우리 형편이 어땠는지 너도 잘 알잖니. 네가 엄마한테 준 돈으로 우리 세 식구 먹고 살면서 빚도 갚고 하나뿐인 내 동생 뒷바라지도 했어. 그러다 보니까 남은 돈이 없더라. 아니, 그게 말이 돼? 그래도 그렇지. 고작 몇십만 원이 전부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엄마한테 매달 큰 돈을 준 건 아니더라도 그동안 준 세월이 있는데 고작 이것뿐이라는 게 매달 조금씩이라도 모았다면 결코 이 정도일 수가 없어. 난 그동안 엄마를 믿고 돈을 맡긴 건데 이게 뭐야? 그럼 내 결혼은 어쩌라고? 너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진짜 어쩔 수 없었어. 엄마도 물론 돈 모으고 싶었지. 하지만 형편이 그렇지 않은 걸 어떡하겠니? 그렇다고 우리 세 식구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없고 말이야. 내 동생 공부도 시켜야 했고 엄마도 밖에서 어떻게든 일하면서 살림에 보탰지만 빚 갚는 게 너무 힘들더라. 엄마가 도움이 못 돼서 정말 미안해. 그래서 말인데 결혼 조금만 늦추면 안 될까? 앞으로 2, 3년 바짝 모으면 충분히 결혼할 수 있잖니. 남자친구한테 이야기하면 우리 사정 이해해 줄 거야. 어쩔 수 없다는 엄마의 말에 저는 더 이상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계속 화를 내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들 뭐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한순간에 고생한 10년이란 세월이 없어지는 기분이었지만 저는 다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우선 엄마에게는 알겠다고 하고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어렵게 말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기다려주지 못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헤어질 것도 각오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달리 남자친구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런 이유라면 난 괜찮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잖아. 그리고 어머니께서 자기하고 동생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겠어. 난 다 이해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럼 자기야, 미안하지만 우리 결혼 조금만 늦출 수 있을까? 자기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나한테 시간을 조금만 줘.
한 2년만 기다려주면 그 안에 돈 바짝 모아서 결혼하자. 이럴 수밖에 없어서 정말 미안해. 별걸 다 미안해한다. 난 괜찮아. 정말 괜찮다니까 그러네? 그리고 우리 결혼은 미루지 말고 예정대로 진행하자. 뭐? 그럼 결혼 비용 다 어떻게 하게? 나 돈 하나도 없는데 자기 혼자 뭐 어쩌려고. 어차피 우리 집 마련할 때 대출 받기로 했잖아. 그거 대출 조금만 더 받지 뭐. 그리고 자기하고 내 퇴직금도 중간에 정산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로 결혼식 진행하자. 그러고 나서 우리 둘이 열심히 돈 벌어서 같이 갚으면 되지. 우리 돈 때문에 결혼 미루지 말고 하루빨리 가정 꾸려서 행복하게 살자. 알겠지? 세상에 어떤 남자가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저를 배려해주는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정말 고마웠어요. 또 이렇게 마음씨 좋은 사람이라면 시간 낭비하지 않고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가 하자는 대로 대출을 조금 더 받고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결혼식과 혼수 및 신혼집 마련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꿈꾸던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은 계속해서 제 행복한 신혼생활을 망쳤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 엄마란 사람이었어요. 엄마, 왜 자꾸 나한테 돈 타령이야? 엄마는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조금의 죄책감도 없어? 나라면 미안해서 돈에 돈자도 꺼내지 못하겠어. 그런데 엄마는 어쩜 나한테 매번 이래? 내가 엄마한테 돈 나오는 기계도 아니고 말이야. 엄마가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해도 말 정말 서운하게 한다. 엄마가 너 아니면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하겠니? 너 결혼했다고 해서 이렇게 엄마고 내 동생 모르는 척 할 거야? 이건 아니지. 내 동생 아직 대학 졸업도 못했는데 누나로서 조금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겠니? 그리고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이 나이에 죽어라 일해봤자 뭐 얼마나 받는다고. 이렇게 고생하다 몸에 물이나 안 생기면 다행이지. 혹여나 엄마 잘못되면 너 그때 가서 후회할래?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 사람을 천하의 불효녀로 만들고 있어? 그리고 엄마, 나도 이제 결혼했고 내 돈 마음대로 쓸 수 없어. 남편한테 허락 맡아야 한다고. 거기다 나 결혼할 때 보태준 돈 하나도 없잖아. 우리 이거 다 빚내서 결혼한 거야. 둘이 바짝 벌어서 갚아나가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엄마가 자꾸 돈 달라고 하면 나 정말 난감하고 힘들어. 그래, 엄마도 내 사정 다 알아. 그렇다고 엄마가 그렇게 큰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용돈 삼아 매달 얼마씩이라도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는 건데. 엄마가 이렇게 부탁할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도와줄 일 얼마 남지 않았어. 내 동생 대학 졸업하고 취직만 하면 너한테 다신 돈 달란 말 하지 않을 거야. 엄마도 체면이라는 게 있는데 너한테 계속 기댈 수도 없고 말이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저만 보면 돈 타령하는 엄마가 정말 싫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있나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 엄마인 것을. 엄마가 제게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니 더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여 의논했죠.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잠시 고민하다가 이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계속 장모님이 마음에 걸리긴 했어. 계속 자기가 벌어다 준 돈으로 생활하셨는데 한순간에 돈을 끊어버리니 얼마나 힘드시겠어. 내가 미처 이 부분까지 생각하지 못해서 미안하네. 우리가 먼저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장모님 상황도 모르는 거 아니면서. 내가 당신한테 먼저 말하지 못하고 눈치 없었다. 그러면 우리 앞으로 매달 50만 원씩 용돈 드리는 거 어때? 생활하시기에 적은 금액이시겠지만 이렇게라도 도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자기야, 정말 그래도 돼? 50만 원씩 드리는 게 뭐 어때서. 우리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앞으로 돈 들어갈 때도 많은데. 괜히 우리 집까지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해. 우리 엄마 엄청 고마워하시면서 결코 작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야. 그리고 앞으로 내가 당신한테도 어머니 아버님께도 더 잘할게. 그리고 정말 고마워.
내 동생 대학 졸업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까지만 우리 고생하자. 내가 더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아낄게. 세상에 이렇게 착한 남편이 어디 있을까요? 안 그래도 갚아나가야 할 돈이 많은데 친정일까지 어깨에 짊어지게 하는 것 같아 남편에게 미안한 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착한 남편을 만나게 된 것에 참 감사했죠. 마치 하늘에서 아빠가 제게 준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고운 마음씨에 저는 앞으로 남편과 시부모님께 더욱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엄마에게 전했어요. 그렇게 매달 엄마에게 용돈 50만 원씩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다 몇 달 후 남편과 함께 모으는 통장을 정리하던 중 이상한 내역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엄마에게 60만 원을 보낸 거래 내역이었어요. 저는 이게 뭔가 싶어 바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통장 보다가 본 건데 이게 대체 뭐야? 우리 엄마한테 돈 보냈어? 용돈은 내가 저번에 보내드렸는데 자기가 모르고 잘못 보낸 거야? 그게 내가 잘못 보낸 게 아니고. 뭐야? 왜 말을 제대로 못하고 하다 말아? 잘못 보낸 게 아니고 정말 엄마한테 이 돈 보낸 거야? 이거 내가 엄마한테 용돈 보내드린 거 알고도 더 보내드린 거 맞는 거지? 혹시 엄마가 자기한테 돈 부탁한 거 있어? 그게 그러니까 뭐야 그 반응은? 정말이야? 정말 엄마가 당신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 거였어? 아니 나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엄마한테 덜컥 돈을 빌려주면 어떻게 해? 무조건 안 된다고 했어야지. 그리고 매달 용돈 50만 원씩 드리는데 더 드리면 어쩌자는 거야? 내가 못 살아 정말. 자기야, 내가 미리 말하지 못한 거 정말 미안해. 그렇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장모님께서 간절하게 부탁하시는데 사위로서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사실대로 하나 더 말할 게 있는데. 사실대로 말할 게 하나 더 있다고? 혹시 자기 나 몰래 엄마 돈 빌려준 적이 또 있는 거야? 설마 그런 건 아니지? 미안해. 이번이 2번째야. 대체 언제 빌려준 건데? 아니 처음에는 얼마 드린 거야? 통장 내역에는 없던데? 그때 내가 마침 보너스 받은 게 있어서 우리 모으는 통장으로 넣지 않고 바로 장모님께 보내드렸거든. 그래서 얼마 보내드렸어? 얼마 안 돼. 한 40만 원 정도. 그래서 저번에 보내준 40만 원에 이번 60만 원까지 합하면 돈 100만 원을 보내드린 거네? 난 그것도 모르고 엄마한테 용돈 50만 원 보내드렸고? 아니 대체 엄마는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당신한테 그런 소리를 하신 거야? 미리 말하지 못한 건 미안하지만 당신한테 일부러 숨기려고 한 건 아니었어. 차차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당신이 먼저 알아버렸네. 그리고 장모님도 무슨 사정이 있으셨겠지.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빌려달라고 하시겠어. 40만 원은 저번 달에 빌려드린 거고 60만 원은 이번 달에 빌려드린 거야. 한 달 생활하시면서 생각지 못하게 돈이 부족하셨을 거로 생각해. 처남 대학 졸업반이니까 들어가는 돈도 많잖아. 그렇다고 이게 이해할 만한 변명은 아니잖아. 우리 엄마도 엄마지만 자기도 정말 실망했어. 경고하는데 나중에 혹시라도 엄마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다신 빌려주지 마. 아니 바로 나한테 이야기해. 알겠지? 얼른 약속해. 알겠어. 앞으로는 바로 당신한테 말할게. 그리고 절대 빌려드리지도 않을 거고. 저는 남편에게 앞으로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친정에 돈 보내지 말라고 단단히 단속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또 이런 일이 있으면 2번 다시 얼굴 보지 않겠다고 했죠. 내 단호한 말에 남편은 놀랐는지 연신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꼭 약속 지키겠다고 했죠. 저는 남편과 이야기를 마치고 바로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따져 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이 웬일이야. 엄마한테 전화를 다 하고. 결혼하고는 엄마가 잘 지내는지 어떤지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무슨 일로 전화했어? 무슨 일이긴 무슨 일이야.
엄마가 우리 남편한테 돈 빌린 거 이야기하려고 전화한 거지. 뭐? 아니 김서방은 그걸 그 사이 너한테 일러바치니?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도대체 장모 말을 뭐로 하는 거야? 엄마는 이 와중에 그걸 사위 탓하고 싶어? 아니 그것보다 대체 무슨 이유로 그 사람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 거야? 그것도 나 몰래? 도대체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길래 1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빌리냐고. 누가 보면 어마어마한 돈 빌려준 줄 알겠다. 겨우 100만 원 가지고 너무하는 거 아니니? 그리고 필요하니까 빌렸지. 너도 알다시피 엄마 나이가 젊지 않잖아. 요즘 누가 나를 써줘? 내 동생 졸업반이라서 돈 들어갈 것도 많아. 들어갈 돈은 태산이지 벌어오는 돈은 없지.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그래? 나 그래도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어. 그런데 방법이 있니? 아무리 일할 곳을 찾아봐도 써주지 않는데 나더러 어쩌란 말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김서방한테 전화해서 사정 좀 했다. 그런데 그걸 너한테 다 일러바치니? 그리고 내가 안 갚는 것도 아니고 돈 생기면 바로 줄 거야. 사람을 아주 돈 뜯어먹는 천하의 못된 사람을 만들고 있어. 네가 오죽 나한테 눈치를 줬으면 내가 김서방한테 그런 부탁을 몰래 했겠어? 그리고 너 정말 너무한다. 엄마가 김서방한테 몰래 돈 빌린 게 그렇게 화가 났니? 이유야 어찌 되었든 엄마가 무슨 일로 그러셨나 뭔 큰일이 일어난 건 아닌가 걱정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남도 아니고 내 엄마잖아. 그래 내 엄마야 엄마. 그러니까 이런 아쉬운 소리는 나한테 했었어야지. 뭐하러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돈까지 빌려? 내가 정말 엄마 때문에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했는지 알아? 어머, 얘 말하는 거 봐. 지금 엄마를 창피하다고 했어? 기껏 고생해서 다 키워놔줬더니 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내가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앞으로 너한테 연락하나 봐라. 굶어 죽든 길가리에 나 앉든 절대로 너한테 도움 안 청해. 됐지? 어휴 못된 년. 엄마는 제게 되려 화를 내시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리셨습니다. 엄마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정말 황당하더군요. 미안하다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엄마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번에는 정말 단단히 화가 났어요. 이번 기회에 엄마와의 돈 문제를 깔끔히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엄마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먼저 잘못했다고 사과하길 바라서였죠. 하지만 엄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절대로 제게 먼저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이 약해진 저는 사과를 드려야 하나 고민도 했지만 이렇게 한 발 물러서면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마음 독하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평소 술을 잘 마시고 들어오지 않던 남편이 어디서 술을 과하게 마신 건지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왔어요. 자기야, 어디서 이렇게 술을 마시고 들어온 거야? 술도 약한 사람이 몸도 가누지 못할 만큼 이렇게 술을 마시면 어떡해? 내가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술 좀 마셨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말 미칠 것 같아서 좀 마셨다. 자기, 밖에서 무슨 일 있었어? 대체 무슨 일 있길래 속상한 마음을 술로 풀고 그래? 당신 아무리 화가 나도 속상해도 술 마시면서 푸는 사람 아니잖아. 나한테 이야기해봐. 무슨 일인데? 자기한테 이야기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미 우리 엄마는 장모님한테 잔뜩 호구 잡히셨는데. 뭐? 어머님이 우리 엄마한테 호구 잡히셨다니?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잘 좀 설명해봐. 몰라. 장모님 이번에 정말 너무하셨어. 아무리 돈이 급해도 우리 엄마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장모님 정말 나쁘셔. 나 이제 앞으로 장모님 절대 안 볼 거야. 다 필요 없다고. 남편은 술에 취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잔뜩 늘어놓고 그대로 뻗어버렸습니다. 저는 대체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계속 흔들어 깨워봤지만 단단히 술에 취한 남편은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다음날 남편이 일어나면 자세한 일을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남편이 일어나자마자 저는 꿀물을 한 잔 건네며 물었습니다. 자기 어제 술 엄청 많이 마셔서 머리 아프지? 속도 안 좋을 거고. 자, 이거 마셔. 고마워. 그런데 나 어제 어떻게 들어온 거야? 집에 들어온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마신 거야? 그러면 어제 나한테 한 말도 기억 안 나겠네? 자기한테 한 말? 내가 혹시 뭐라고 했어? 장모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쁘다고 막 뭐라고 했잖아. 대체 어머님이 우리 엄마한테 호구 잡히셨다는 게 무슨 뜻이야? 자기가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술 마시고 들어올 사람도 아니고 분명 우리 엄마가 뭐 실수하신 거지. 내가 술에 취해서 말 실수했구나. 당신 힘들어할까 봐 그냥 쉬쉬 넘어가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속상한 나머지 술 마시고 실수해버렸네.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자기한테 사실대로 말할게. 아무래도 이건 자기도 알아야 할 문제인 것 같다. 그래, 말해봐. 엄마 관련된 일이면 딸인 내가 알아야지. 어머님하고 우리 엄마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나도 어제 집에 갔다가 엄마한테 이야기 듣고 알게 된 거야. 며칠 전에 장모님께서 엄마께 전화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당신하고 나한테는 말하지 말고 돈 조금만 빌려달라고 하셨대.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한데 빌릴 곳이 마땅치 않아서. 딸하고 나한테 돈 이야기하면 걱정할까 봐 말 못하겠다고 우리 엄마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신 모양이야. 뭐? 우리 엄마가? 내가 미쳐 정말. 그래서 돈 빌려주셨대? 얼마나 빌려주신 건데? 처음에는 우리 엄마한테 돈 100만 원 정도만 빌려달라고 하셨대. 그렇게 총 3번을 빌리셨어. 정말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은 나중에 꼭 주겠다면서 300만 원을 받으신 거지. 엄마는 정말 무슨 일이 있으신 줄 알고 더 이상 묻지 않고 빌려주신 거야. 그런데 우리 엄마가 너무 쉽게 돈을 빌려주니까 장모님께서 또 전화하셔서는 이번엔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셨대. 세상에, 1,000만 원? 그래서 어머니 혹시 그 돈 빌려주신 건 아니지? 다행히 그 정도로 큰 금액은 우리 아빠가 관리하고 계셔서 엄마가 빌려주시기 쉽지 않았어. 거기다 엄마도 며칠 걸려서 돈 빌려달라고 전화하는 게 좀 이상하다고 눈치채셨고 고민하다가 어제 나한테 이야기해 주신 거야. 자기야, 장모님 정말 왜 이러시는 거야? 아니, 장모님 이 정도로 어려우신 건지 처남한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 솔직히 난 모르겠어. 이렇게 단기간에 이 정도의 돈이 대체 왜 필요한 건지 도통 이해가 되질 않아. 내가 정말 어머님하고 자기한테 죄스럽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둘 수가 없어. 우리 엄마 일로 여러 가지 문제 일으켜서 정말 미안해. 아무래도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것 같아. 이번 기회에 엄마 버릇 고치겠다고 연락 한 번도 안 했는데 난 그동안 우리 엄마가 어느 정도 미안해하고 계실 거로 생각했어. 그런데 나 몰래 뒤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 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 나 친정에 좀 다녀올게. 아무래도 무슨 일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보니 엄마는 없고 남동생이 집에 혼자 있었어요. 남동생은 오랜만에 집에 어쩐 일이냐며 반가워하던 것도 잠시 심각한 제 표정을 보더니 이내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었습니다. 누나,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우리 집에 온 것도 그렇고 혹시 엄마랑 싸운 거야? 저번에 돈 문제로 좀 다퉜지만 오늘은 다른 일로 왔어. 엄마 어디 가셨어? 중요하게 단판질 일이 있는데. 그런 거라면 누나, 오늘은 이만 돌아가. 엄마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니? 엄마 집에 안 들어오니? 저는 동생에게 엄마가 안 들어오는지 물어보며 정신 차리고 집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고 어질러 있는 집안 상태. 거기다 몇 가지 중요한 엄마의 물건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충 눈으로 보기에도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 느껴졌죠. 저는 심각성을 느끼고 동생을 다그쳤습니다. 뭐야? 엄마 물건이 왜 없어? 엄마가 안 들어온 지 얼마나 됐는데
넌 이런 걸 누나한테 전화해서 빨리 알렸어야지. 엄마 어디 갔는지도 몰라? 아니,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건데?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누나한테 이런 이야기 꺼내는 게 어렵더라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우린 가족인데 어떻게 늘 좋은 이야기만 할 수 있니? 어렵고 힘든 일도 서로 기대고 의논해야지. 그러니까 어서 말해. 엄마가 왜 집에 안 들어오는지. 어디 갔는지는 자세히 잘 모르고 엄마한테 남자가 생긴 것만 알아.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만나는 남자가 있는 건 확실해. 정말이야? 엄마한테 남자가 있다고? 응. 그래서 요즘 외박도 자주 해. 집에는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고. 나도 일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정신이 없어서 크게 신경 쓰지 못했어. 잠깐만. 일이라니? 네가 무슨 일을 해? 너 아직 대학생이잖아. 너 혹시 엄마 도와준다고 아르바이트 하는 거야? 뭐야, 누나 모르고 있었어? 나 취직해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잖아. 졸업반이긴 해도 성적도 좋고 교수님 추천서 받아서 남들보다 일찍 입사했어. 학교에서도 회사 생활하는 거 인정해줘서 졸업에는 문제될 것 없고. 나 엄마한테 이야기했는데 누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네? 말도 안 돼. 그럼 너 혹시 월급 탄 돈 엄마한테 다 줬어? 당연하지. 월급 타자마자 엄마한테 다 드렸는데. 난 아직 어려서 돈 관리할 줄 모른다고 맡기라고 하시더라고. 그럼 엄마가 그동안 우리 모두를 속였던 거야? 모두를 속이다니? 엄마가 우리한테 뭘 속여?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남동생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해줬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남동생은 고개를 푹 숙이더니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아무리 우리 엄마라지만 정말 창피하다. 내 핑계 대면서 누나하고 매형 가족들한테 그런 짓 하고 있을 줄 전혀 몰랐어. 아무래도 우리 엄마 만나고 있는 남자한테 단단히 빠졌나 봐. 그러니까 자식들 내팽개치고 그러고 다니지. 이제 누나 어쩔 생각이야? 엄마랑 단판 지으려고 온 건데 집에 없으니 우선 오늘은 돌아가야지. 나중에 엄마 집에 오면 바로 누나한테 연락해. 엄마 보러 올 테니까. 그리고 앞으로 엄마가 돈 달라고 하면 절대로 주지 말고 내 월급 내가 관리해. 너도 다 봤잖아. 누나가 10년 동안 번 돈 하나도 안 모아놓고 있는 거. 우리 핑계 대면서 못 모았다고 하지만 엄마가 하는 행동을 보면 모든 게 다 의심스러워. 결정은 내 몫이지만 누나는 얘가 나처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는 동생에게 신신당부하고 나중에 다시 연락하자며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려고 걸어가는데 우리 집 근처 골목에서 승용차 한 대가 멈추더니 누군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얼핏 실루엣이 엄마 비슷하더군요. 엄마는 차 안에 있는 남성에게 연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는 골목을 빠져나갔죠. 엄마는 집에 가려고 몸을 돌리다 저를 보고 흠칫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엄마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되니 엄청난 배신감이 들었어요. 당장 엄마에게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나이 먹고 남자 생기니까 좋아 죽겠어? 이러고 다니는 거 자식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아니, 이게 오랜만에 만난 엄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내가 지금 뭔가 오해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사이 아니니까 생사람 잡지 마. 아니긴 뭐가 아닌데 그럼 저 사람이랑 대체 무슨 사이야? 속일 걸 속여. 만나고 있는 사이 맞잖아. 아유 그래. 맞다 맞아. 내가 요즘 만나고 있는 사람이야. 왜? 나는 이 나이에 사랑도 못하니? 남편 일찍 보내고 평생 너네 키우면서 고생만 했는데 내 인생 꽃 피우지 말란 법 있어? 누가 엄마한테 남자친구 만나지 말라고 그랬어? 좋은 사람 만나서 여자로서 행복하게 사는 거 괜찮아. 나랑 동생 뭐라고 한 적 없어. 다만 엄마는 저 사람을 만나기에 우리를 속였잖아. 내가 속이길 뭘 속였다고 그래? 먼저 말하지 않는 게 속인 거야? 정말 몰라서 물어? 내가 지금 다 알고 왔는데도 이렇게 발뺌할 거지? 그렇다면 내가 직접 다 말해줄게. 엄마, 우리 시어머니한테 돈 빌렸다면서? 그것도 100만 원씩 야금야금 300만 원을. 그뿐이야?
착하신 시어머니가 다 빌려주시니까 1,000만 원까지 빌려달라고 했다면서. 도대체가 제정신이야? 딸 인생에 도움은 못 줄 망정 피해 끼치지 말아야지. 사위한테 연락해서 돈 빌려달라고 하질 않나. 사돈한테 연락해서 돈을 빌리질 않나. 엄마 정말 왜 이래?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니까 결국 다 털어놨구만. 그놈이 옆였네. 하여간 입은 싸가지고. 그리고 막말로 내가 너한테 빌렸어? 앞으로 더럽고 치사해서 너한테 돈 이야기 안 꺼낸다고 했잖아. 그래서 내 시어머니한테 빌렸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 하나뿐인 엄마한테 쌍신죽 켜고 달려들어? 어차피 빌린 돈 내가 갚을 건데 네가 왜 난리야? 나 돈 없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야? 엄마가 돈이 없긴 왜 없어. 나한테 받은 용돈에 사위한테 받은 돈, 심지어 시어머니한테 받은 돈까지 그뿐이야? 성규 취직했다며? 성규가 받은 월급도 다 엄마한테 있는데 도대체 돈이 왜 없냐고. 아무리 남자한테 미쳐도 그렇지 자식 등쳐먹고 살고 싶어? 엄마 맞아? 세상에 이런 엄마가 어디 있냐고. 내가 정말 엄마 때문에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그동안 성규 졸업반이라 들어갈 돈 많다고 우는 소리 하더니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감쪽같이 속여? 성규랑 우리 남편 모두 엄마한테 다 실망했다고. 앞으로 우리 어떻게 보려고 이래? 아유 그래 알았어. 미안해. 내가 죽일 년이다. 죽일 년. 됐냐? 너희한테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솔직히 말해서 나도 여자고 사람이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하니? 너희들도 다 컸겠다. 나도 이제 내 삶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잖아. 그걸 자식된 도리로서 도와주지도 못하니? 하나밖에 없는 엄마한테 돈 가지고 서운하게 하는 거 정말 더럽고 치사해 죽겠다. 내가 그동안 너희들 어떻게 키웠는데 날 이렇게 대할 수 있니? 사돈한테 빌린 돈은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넌 이만 가봐. 더 이상 내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엄마 화 풀릴 때까지 찾아오지 마. 그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앞으로 엄마한테 10원짜리 한 장 안 줄 거야. 성규도 다 컸고 이제 돈 많이 들어갈 일 없잖아? 그리고 앞으로 혹여라도 성규 돈에 눈독 들이지 마. 어차피 성규도 이제 엄마한테 월급 맡길 일 없겠지만. 뭐? 이게 정말 보자 하니까 엄마를 뭐로 보고. 원래대로 주던 용돈은 줘야지. 단번에 돈줄 다 끊어버리면 어쩌라는 거야? 너 정말 돈 가지고 치사하게 이런 식으로 굴 거야? 돈 주면 어디다 쓰게? 또 남자 만나서 놀고 즐기느라 그 돈 다 쓰게? 내가 미쳤어? 엄마한테 돈을 주게? 한 번 속지 두 번은 안 속아. 그렇게 남자 만나서 놀고 싶으면 엄마가 벌어서 쓰라고. 제 말을 들은 엄마는 순간적으로 두 눈이 뒤집히면서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온갖 욕도 함께 들려왔죠. 이 천하의 못된 년. 그동안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어디 감히 싸가지 없이 그 입 함부로 놀려? 너 같은 년은 내 딸도 아니야, 이 년아. 꼴도 보기 싫은 왼수 같은 년아. 네가 돈 안 준다고 하면 내가 무서워서 펄벌 떨 줄 알았냐? 되지도 않는 소리를 치꺼리고 있어, 이 망할 년 같은 게. 저는 있는 힘껏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그대로 밀쳤습니다. 엄마는 바닥에 내팽개쳐졌고 씩씩거리며 저를 노려봤죠. 전 그런 엄마에게 그나마 남아있던 모든 정이 다 털렸어요. 그게 지금 자식한테 할 소리야? 이 상황에 본인 체면이랑 돈이 더 중요해? 정말 당신은 엄마도 아니야. 앞으로 엄마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 테니까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우리 가족들한테도 연락하지 말고 혹시나 나 몰래 연락했다간 돈 빌려가놓고 안 갚았던 것 모조리 소송 걸어서 받아낼 테니까 자신 있으면 연락해 보던가.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한테 빌린 돈 300 빠른 시일 안에 갚는 게 좋을 거야. 정확히 딱 3일 줄게. 그 안에 안 갚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참, 지금 사는 집 전세도 내가 벌어서 얻은 거니까 조만간 집 뺄 거야. 성규도 이제 다 컸고 자기 밥벌이 할 수 있으니까 혼자 살게 할 거고. 그러니까 당신 집 챙겨서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제 말을 다 들은 엄마는 노려보던 눈에서 힘이 풀리더니 이리저리 눈알을 굴리며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까지의 모습과는 다르게 제게 우는 목소리로 불쌍한 듯이 애원했죠. 너 정말 엄마한테 이렇게 굴 거야? 엄마가 너하고 성규에게 정말 죽을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들 엄마잖아. 아무리 그래도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을 어떻게 끊을 수 있겠니? 그러지 말고 엄마 한 번만 용서해줘. 엄마가 이제부터 정말 정신 차리고 잘할 테니까 한 번만 넘어가줘. 응? 걱정하지 마.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천륜 난 100번이라도 끊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붙잡는 엄마를 뿌리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남편과 동생에게 모두 말했죠. 동생은 저와 같은 생각이라며 잘했다고 했어요. 남편 역시 듣는 것만으로도 화가 난다며 제게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엄마와 인연을 끊고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에게 빌린 돈 300은 제가 계속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어디서 급히 구했는지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제 남동생은 제가 얻어준 원룸에서 혼자 자취하고 있고 저는 기존 집 전세를 빼버렸습니다. 동생 말로는 엄마가 짐을 챙겨서 어떤 남자의 차를 타고 가버렸다고 하더군요. 앞으로 엄마란 사람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도 않아요. 다만 제발 정신 차리고 살길 바랄 뿐입니다. 나중에 더 나이 들고 돈이 궁해 절 찾아와도 절대 받아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